코로나19 나비효과 단둥 코리안의 언어 동화. 한승동 에디터.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던 2020년 1월 하순에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했다. 이후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예외적 경우를 빼고는 엄격하게 제한됐다. 북한 신의주가 바라보이는 압록강 건너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을 잇는 중저우이교에서는 화물열차의 정기운행은 부활했지만 자동차 통행은 여전히 거의 막혀 있다. 그 예외적인 존재가 조선화교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지난 5일 특파원의 단둥 현지 취재를 통해 조선화교와 현지 한국인 등 한반도에 연고가 있는 4개의 현지 주민 집단에 대한 르포 기사를 실었다. 특파원은 한국식 본명을 쓰는 김순희 기자로 상하이 주재 특파원을 지낸 그는 지금은 중국 동북지방 중심도시의 하나인 선양 주재 특파원으로 옮겨가 단둥 등지의 조선 사람들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들을 종종 내보낸다. 한반도와 깊은 연고가 있어 보이는 김 기자는 일본어 외에 중국어와 조선말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어서 그쪽 사정에 아주 밝은 듯하다. 조선화교란 어떤 사람들인가?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에서도 이름부터 귀에 익지 않은 이들의 존재를 아는 한국인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김 기자의 기사를 토대로 단둥 현지의 4개 주민 집단의 최근 사정과 주목할 만한 변화를 살펴본다. 조선화교는 예전에 중국에서 한반도에 이주해 살다가 남북분단 뒤에 북한에 남은 중국 국적의 사람들과 그 자손들이다. 산둥성 출신이 많아 전체의 80%에서 90%에 이른다. 그 다음으로 허베이성 출신이 많다. 1947년에는 약 4만 명의 조선화교들이 북한 땅에 살았다. 연구자에 따르면 중국 문화대혁명을 거치고 북중 관계가 악화한 데다 중국의 개혁개방의 영향으로 2000년대 전반에는 4,000명 정도로 줄었다. 그 뒤에도 중국에 집을 마련해서 살거나 아이들을 중국 학교에 보내는 움직임이 이어져 코로나 사태 전에 북한에 사는 조선화교는 2,000명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경 봉쇄 뒤에도 이들은 중국으로 가는 것이 허용돼 더 줄었다. 지난 1월에 북한에서 수십 명의 조선화교들이 버스를 타고 단둥에 갔고 지난해 8월에도 그랬다. 북한에는 평양, 신의주, 강계, 청진 등의 화교학교가 있다. 여러 역사적 곡절이 있었으나 지금 외국인증을 갖고 북한에서 사는 조선화교는 조선노동당이나 군대에 들어갈 수 없다. 북한과 중국 관계가 악화되면 그들은 구박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국경 봉쇄 전까지는 북중 국경을 비교적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처지를 잘 살리면서 살아온 사람도 적지 않다. 랴오닝성에 사는 50대 북한인 남성은 예전에는 화교를 바보 취급했지만 지금은 중국을 오가며 경제적으로 유복해진 화교를 모두 부러워하면서 사귀고 싶어한다. 고 말했다. 조선화교에 대한 북한 사람들의 시선이 바뀐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인적 물적 왕래가 뜸해지면서 북한에서나 중국에서 장사를 할 수 없게 됐다. 조선화교들은 이미 부활한 화물열차에 이어 단둥과 북한 간 트럭 수송도 재개돼 예전의 교역 활기가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북한 당국은 국경 봉쇄에도 조선화교에게는 예외적으로 출국을 허용하고 있으나 북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전부터 중국에 외화벌이를 하러 나왔던 북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에게도 아직 북한 입국이 허용되지 않아 가족과의 재회를 기다리는 북한 사람들의 불만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고 김 기자는 썼다. 중국 동북지방에서는 한반도와 연고가 있는 4개 주민 집단이 살아가고 있다. 조선화교 외의 조선족, 북조선인, 한국인들이다. 조선족은 중국에서 공인받은 55개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로 한반도에서 중국 동북지방으로 이주한 코리안들이다. 지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북한과 가까운 존재들이었으나 1992년 중국과 한국이 국교를 맺은 뒤에는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지금은 약 70만 명의 조선족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 4개 집단의 관계는 다양하다. 조선족과 조선화교는 접촉이 제한된 북한인과 한국인들을 이어주는 매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북중 무역을 할 때 비즈니스 차원의 라이벌이 되기도 한다. 조선어라고 해야 할지 한국어라고 해야 할지 호칭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사나 생활을 하면서 상호 연관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쓰는 말이 세월이 흐르면서 바뀌고 있다. 랴오닝성에 사는 40대 조선족 남성은 알고 지내는 북한 사람들이 쓰는 말이 요즘 한국식으로 바뀌었음을 느낀다. 어미나 말투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이다. 북한 내에서도 몰래 유포되고 있는 한국 드라마 영향 등으로 한국식 말투가 주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가 올해 1월
평양문화어 보호법을 채택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는 소식은 한국에서도 보도됐다. 평양문화어란 북한의 표준어인데 입법 목적은 비규범적인 언어 요소를 배격한다는 것이었다.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월 17일 동지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언어 예절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싣고 평양문화어의 특성을 살려 언어생활에서 어미와 억양, 발음 속도 등 여러 요소들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 고 호소했다. 이런 호소나 단속 강화가 먹혀 들어갈까? 김순희 기자가 기사 말미에 쓴 논평이 인상적이다. 환경이나 경험을 통해 사람은 변한다.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에서 일하다.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국경 봉쇄 때문에 3년 이상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의 말이 바뀌었다고 질책을 당한다면 그것은 가혹한 일이다. 중국 동북부에서는 앞으로도 4개 집단이 교차하면서 때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해 갈 것이다. 대립하는 집단들의 변화는 이처럼 체제 이데올로그들과 기득권 집단이 버티고 있는 본토의 중심부보다 변방의 주변인들 사이에서 훨씬 더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한반도와 중국의 변방에서 일어나는 한반도 연고 4개 주민 집단 사이의 이런 변화를 한반도 통일의 또 다른 과정으로 볼 수는 없을까?